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요,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 경찰이 처음으로 장 씨의 추정 사망 시점을 공개했는데요. 자, 사망 시점. 사실상 시신 부검으로는 시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경찰이 밝힌 저 시점은 어떤 근거로 지금 시점을 추정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해당되는 그 시신은 완전히 이제 부패가 돼서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추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 이제 숙소에서 나가는 바로 저 이제 그 CCTV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일단 단정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긴 달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망 시점을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새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숙소를 나간 이후에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영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휴대전화 신호가 집을 나간 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후에 한림항으로 기지국이 최종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고정이 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실관계를 초반에는 좀 단정적으로 성급히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죠.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붙이고 어제 브리핑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유족과 그리고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황상 범죄 관련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 씨가 사망에 쓰인 도구를 숙소에서 직접 들고 나온 점도 확인했다라면서 앞서 제일 먼저 밝혔죠. 이거는 타살 정황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중간 발표에서 자살에 쓰인 도구를 집에서 갖고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다. 어쨌든 타살 정황이 없다는 쪽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저것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타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는 어떤 도구가 한 군데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빠져 있는 그 도구가 바로 현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통상 그 이 피해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갖다 끼친 그런 도구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타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찰은 일단 고 장미란 씨가 야자수 줄기에 그 집에서 가지고 온 도구를 이용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장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잠정 결과입니다. 감정 결과 나왔는데 목 부분에 설골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의사, 그러니까 목매사로 추정하는 경찰의 근거라고 하는데 오늘 오윤성 교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밝히고 싶다 말씀을 미리 하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사, 즉 목매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골이 연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골절이 되지 않는데 네. 골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실제 부패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신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피부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흔적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행하게도 완전히 부패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검을 했기 때문에 네. 뼈의 어떤 그 골절 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거기에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외상과 질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어렵다. 특히 외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것만 보고 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건 판정 불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이 자살이라든가 의사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30% 정도. 그러면 타살인 경우는요? 그럼 타살인 경우는 한 50에서 70%니까 어허. 훨씬 더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타살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네. 물론 이제 아까 경찰에서 얘기했었던 그 현장에 있는 도구가 거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네네. 것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법의학적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네. 적어도 이분들은 이것은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법의학적으로 이 설골 골절 이번에 국과수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이거를 근거로 볼 때 설골 골절이 되는 경우는 자살보다는 타살에서 훨씬 나오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뭐 포렌식 패솔로지라든가 이런 그 법의학 그 교과서에서는 다 나오는 것이고. 아, 그래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네, 법의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기본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외력에 의한 골절 또 부패로 인한 연부 조직이 손실되고 난 뒤에 낙상하는 상태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허. 붙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수사기관에서는 정황 증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지만 이것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자살이다라는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종합적인 것으로 이것과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나중에 뭐 자살이건 타살이건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거로 봅니다. 네.